5장 고통체.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여성의 집단적인 고통체. 집단 차원의 고통체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민족, 국가, 인종 모두가 자신들만의 집단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민족, 국가, 인종의 구성원 대부분은 많든 적든 그 고통체를 공유한다. 또한 거의 모든 여성이 집단적 고통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생리 직전에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시기가 되면 많은 여성이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한다. 특히 여성 원리에 대한 2000년 넘게 진행된 억압을 통해 에고는 인류의 집단 심리 속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얻는 일이 가능해졌다. 물론 여성에게도 에고가 있지만 에고는 여성 형태보다는 남성 형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쉽게 성장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각과 동일화되는 것이 덜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감력이 생겨나는 생체 지성과 내면의 몸에 더 많이 연결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 형태들에 대해 더 많이 열려 있고 더 민감하며 자연계에 더 많이 맞춰져 있다. 지구 행성의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면 에고의 성장은 훨씬 억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전쟁을 선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순수한 있음으로부터 이토록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 신문에 의해 약 300년 동안 300만 명 내지 500만 명의 여성이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인류사의 암흑의 장을 채우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여성들은 다만 동물을 귀여워하거나 혼자서 들판과 숲속을 걷거나 약초를 모은 것만으로도 마녀의 낙인이 찍히고 고문당하고 화용에 처해졌다. 성스러운 여성성은 악마로 선고받았으며 인류의 경험으로부터 한 차원 전체가 거의 지워졌다. 이 정도로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 밖의 문명과 종교에도 이를테면 유대교와 이슬람교, 불교조차 여성적 측면을 억압한 역사가 있다. 여성의 지위는 아이 낳는 도구, 남성의 소유물로까지 전락했다. 자기 자신 속에 여성성조차 부정하는 남성들이 세계를 지배했으며 세상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그 후의 것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의 병적 기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심한 집단적 피해 망상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남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켈트 문명 등 기독교 이전의 많은 고대 문명들에서는 왜 여성이 존경받고 여성 원리가 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는가? 갑자기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남성 안에서 발전한 에고이다. 에고는 남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이 행성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을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시간이 가면서 에고는 대부분의 여성까지 점령해버렸지만 남성의 경우만큼
뿌리 깊은 정도는 아니었다. 현재 우리는 여성성의 억압이 내면에서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여성들도 그 예외는 아니다. 억압된 성스러운 여성성을 많은 여성이 감정적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 그 고통은 출산, 강간, 노예화, 고문,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수만 년 동안 쌓여온 고통과 함께 여성들의 고통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시기에 깨어남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에고는 인간 마음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에고는 깊이 뿌리 내린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여성에 대한 에고의 장악력이 더 빨리 약해져 가고 있다. 국가와 인종의 고통체. 유난히 많은 집단적 폭력으로 고통받았거나 폭력을 저지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더 강한 고통체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 캐나다, 호주 같은 신생 국가들, 주변의 광기로부터 비교적 격리되어 온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집단적인 고통체가 더 가벼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물론 그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고통체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예민하다면 특정 나라들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거운 에너지장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일상의 표면 바로 아래에 잠복해 있는 폭력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의 몇몇 국가들은 집단 고통체가 너무 심각해서 인류의 상당수가 그것을 가해와 복수라는 광기 어린 악순환으로 행동화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악순환을 통해 고통체는 계속해서 자신을 되살린다. 고통체가 무겁긴 하지만 더 이상 심각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의 감정적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진 알코올 탐닉을 통해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고통체를 자극해 역효과를 나타내지만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중국의 무거운 고통체는 널리 확산된 태극권 운동에 의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무엇이든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에는 위협을 느껴 법률로 금지하는 공산당 정부도 놀랍게도 태극권만은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거리와 도시의 공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수련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인 에너지 장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을 줄이고 현존 능력을 키움으로써 고통체를 줄어들게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태극권, 기공, 요가 등 몸을 이용한 영적 수행은 서구 세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수행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행들은 지구 전체의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종이 가진 집단 공동체는 특히 몇 세기 동안 박해로 고통받아온 유대인들에게 두드러진다. 또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럽 식민 지배자들에게 대규모로 살해당해 문화가 파괴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그것이 강하다. 미국 흑인에게도 집단 고통체가 뚜렷하다. 그들의 선조는 폭력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나고 복종하도록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나갔다. 미국 경제 번영의 기반은 4,5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흑인들의 고통은 이 두 인종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메리카인들의 집단 고통체가 되었다. 모든 폭력, 억압, 잔악한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게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체의 어느 정도가 국가와 인종의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개인적인 것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고통체 너머로 갈 수 있다. 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에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이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와 함께 당신의 피해자 정체성은 소멸되고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 현존의 힘이. 어둠을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빛을 가져온 것이다.